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주호 멘토입니다. 자, 이번 주에 월요일날 제가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전력 섹터에 관련된 LS 일렉트릭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시세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데 오늘은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입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 ESS 섹터가 굉장히 강했는데 왜 강했는지 그 상승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까지 좀 알아보면서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시작으로 좀 바텀업 밑에서부터 산업 분석 그리고 거시경제까지 조금 좀 살펴보면서 오늘 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바텀업인데 마지막에는 제가 좀 단기 공략주, 특히나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호의 바텀업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원래 기업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서를 좀 바꿀게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파월 의장 상원 연설에 대한 부분인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역시나 뭐 똑같습니다. 유럽중앙은행 포럼과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금리가 오래 유지가 되면 경제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부분은 약간 금리 인하 시그널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파월 의장은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 할 거에 대한 그런 퀘스천에 글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 지표들을 보고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파월 의장은 1년 내내 스탠스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말이 좀 바뀐 게 연초에는 금리 인하를 한 3번 정도 하겠다 했다가 지금 뭐 한 번까지 왔는데 이 한 번도 지금 올해 하냐 마냐에 대해서 글쎄요. 하지만 어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경제가 안 좋아진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 둔화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상원이었기 때문에 상원은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 지금 의석수가 많은 게 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사실 막 그렇게 공격적인 질문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했는데 사실 저도 어제 그 보면서 느낀 게 도대체 이 질문을 왜 하는 거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저녁에는 하원에서 연설을 하는데 하원은 공화당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공격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제 그래서 나왔던 얘기들이 금리는 빨리 내려도 문제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 그러면 어쩌겠다라는 거냐.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상원 의원들이 어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정책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파월 의장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사실 뭐 이러한 질문들 자체가 좀 약간 난해한 질문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시그널은 여기 3번 항목에 보시면은 미래 조치 시기에 대한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을 것. 결국 뭐냐면 미국 대선에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노동시장은 강하면서도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은 상태로 이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금리 인하 언제냐. 그래서 지금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9월 FOMC 가봐야지 알 것 같고요. 뭐 올해 안에 진짜로 금리 인하 할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남아있는 미국 경제지표 일정인데 일단 오늘 저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 하원 의회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있고 금요일 날 6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금요일 날 1년 5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심리지수에 대한 경제지표들 발표가 있으니까요. 이번 주도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미국 증시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시즌이 곧 시작되겠지만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그거와 관련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래서 미국 증시부터 먼저 얘기했는데 돌아와서 코스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뭐 사실 오늘 코스닥은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크게 뭐 하락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그냥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특별한 것은 역시나 오늘도 특정 섹터에 수급이 완전 쏠렸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다시 수급이 들어왔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조정이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왜냐면 역시나 지금 2분기 때랑 비슷해요. 가는 종목들, 가는 섹터군들만 가고, 특히나 그 섹터 안에서도 가는 종목들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내가 산 종목들 지금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누구는 2분기에 막 이걸로 수익 났다고 그러고, 또 3분기 되니까는 내가 산 거는 안 가고 또 이상한 데서 갑자기 움직임이 나오니까 좀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건데, 이 부분이 이제 투자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요. 뭐 최근에 올라왔던 거에 비해서 잠깐 쉬어간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남았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진짜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이 코스닥을 끌어올리는데 조금 약간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리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HLB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플랫폼과 관련된 알테오젠이라던가 삼천단 제약,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코스닥이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오늘은 사실 ESS 섹터가 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게 주도 섹터로 가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상 이제 하반기에 진짜로 ESS가 실제로 진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 먼저 리뷰를 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인데요. 자, LS 일렉트릭 보시면은 20만 원대를 지켜주면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는데 화요일부터 갑자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 거래일 동안 거의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24만 4천 원 갔다가 6월 달에 조정 좀 나오고, 그리고 나서 7월 달까지 오면서 횡보하다가, 그리고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목표가는 뭐 24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정고점 부근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저는 중장기 관점으로도 30만 원 이상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러한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LS 일렉트릭 전력기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ESS랑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배전에 대한 부분들이 ESS랑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그걸 가지고 전력을 가져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배전반이라던가 분전반이라던가 이러한 전력 기기가 소형 전력 초고압 변압기 말고 초고압 말고 이제 중소형단으로 들어와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ESS도 중요하지만 ESS와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실제로 전력을 사용하는 곳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축, 이러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LS 일렉트릭이 물론 전력기기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저는 ESS 관련주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월요일 방송 못 봤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지금 오시더라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멘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LS 일렉트릭이 부산에다가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변압기 관련된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요게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생산량을 2배로 증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KOC 전기라는 기업을 지금 인수 진행 중이고, 인수가 되고 난다고 한다면 이제 배전 변압기 사업에 대해서 확장할 예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전 송전 시장보다 배전 시장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LS 일렉트릭이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좋은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크게 상관없는 전력 인프라 쪽은 지금 그런 쪽과 좀 별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는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LS 일렉트릭의 지금 주가는 물론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뭐 상황상 정황상 지금 좋은 흐름,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가 완전 상방으로 올려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했을 때 추가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핫했던 ESS 섹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텀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LS 일렉트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서 전력기기주들 오늘 좋았는데 결국에는 전력기기와 ESS와 연결되는 기업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핫했던 ESS 섹터, 오늘 이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그 관련 종목들 먼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바텀업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부터 얘기를 하고 위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죠. 한중 NCS인데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한 3천억에서 4천억 사이로 저는 알고 있는데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올라가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왔어요. 거의 V자 반등 형태로 반등이 나왔는데 정말 이렇게 요즘 같은 흐름에서 이런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 기업들 정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다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뭐 과거에 뭐 6월 중순쯤에 아우 난 이거 고점에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급락 나서 손절하신 분들 오늘 진짜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부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내가 5만 원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날 거의 20% 빠졌거든요. 그럼 3만 5천 원 찍고 반등 나왔는데 5만 원에 사고 3만 5천 원 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거의 이러한 변동을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 시가총액 낮은 종목보다 오히려 지금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면서 변동성이 조금 덜한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시가총액도 좀 되면서 무겁긴 하지만 시세가 나올 때는 또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YM텍입니다. YM텍도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제 한중 NCS랑 YM텍이랑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왜 급등이 나왔냐? 삼성 SDI에 대한 ESS 배터리팩 관련된 수주 그 모멘텀이거든요. 아직 명확한 공시가 나온 건 아닌데 진행 중에 있다 정도로, 재공시하겠다 정도로 삼성 SDI에서는 공시를 냈어요. 근데 그 이슈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 SDI와 납품을 하거나 뭔가 관계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오늘 급등세가 나왔고, YM텍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도 상승이 나오면서 윗꼬리 달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급등이 나왔지만 윗꼬리 다른 모습 봤을 때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이터닉스인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월 달에 SOFC라고 해서 고체 산화물과 관련된 연료전지 부각이 받으면서 이제 수소 관련주들과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고점 신고가를 터치를 하고 쭉 조정을 받았어요. 거의 뭐 2달 가까이 조정 받았다가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ESS에 대한 좀 부각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ESS로 가기 위해서 연료전지라던가 그런 저장장치 시스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지금 원전주들 ESS 같이 이제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만들어질 AI 데이터 센터, 이따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에 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자꾸 부각을 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ESS 중에서 지금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있었고 오늘도 그런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이 나왔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뭐 물론 미리 알고서 들어가면 좋지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지금 뭐 SK 이터닉스 말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낮기 때문에 변동성에 특히나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장대 항복 나왔을 때 윗골이 좀 달았으니까 오늘 내가 한번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오히려 거기서 이제 오늘 이슈로 끝 내일부터 갑자기 음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한두 종목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 마찬가지입니다. 5월 중순에 이때 여기서 33,100원 찍었을 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와 그러면은 한 여기서 25,000원 정도 눌렸을 때 27,000원에서 25,000원 눌렸을 때 눌림목 공략을 해야겠다 딱 그러고 매수를 했는데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2만 원까지 빠졌죠. 그러니 이거를 여기서 또 어떻게 버티겠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점이 이거예요. 아 내가 사면은 빠지고 내가 팔면은 오르고 왜 그럴까요? 그게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사고 싶을 때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다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이제 개인 투자자들 다 사고 나니까 기관이랑 외국인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이 개인들 들어왔으니까 나는 팔아야지 그리고 딱 팔면서 이렇게 쭉쭉쭉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다 한다면 우리가 그런 실수를 자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눌림이 나와서 지금 바닥권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예 그냥 완전 바닥권에 있거나 아니면은 올라가더라도 좀 너무 고점 있는 종목 말고 고점에서 눌림 이후에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포착됐을 때 그때 들어가셔야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들에 대한 특징주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ESS 관련주 상승 배경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실 이거는 며칠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1조 잭팟, 중국이 장악한 시장에서 대반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ESS 시장도 중국이 많이 장악을 했어요, 사실상. 근데 뭐 여기에서 이제 뭐 미국 넥스트에라 에너지와 이제 1조 원 규모의 ESS 공급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삼성 SDI는 이걸 공시를 아직 뭐 정확한 게 확정된 사항은 없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공시에 여기랑 계약을 안 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규모 공급 1조 원 규모 이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명시를 아직 못한다. 이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1조 원 규모 계약한 건 맞네. 근데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네. 이제 이거로 투자자들이 좀 술렁이면서 이제 ESS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삼성 SDI가 하고 있는 이 ESS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배터리 팩과 이러한 사업인데 지금 이거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왔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LFP 배터리 납품권 이 부분도 사실 원래 LFP 배터리 시장과 그 다음에 이런 ESS 시장은 지금 중국이 거의 지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시장을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곳을 개척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지금 이런 시장에 들어가는 거, 미국 시장에 이런 침투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최근에 전기차 캐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전기차 2차 전지 업황 언제 개선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사실 ESS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주를 하게 되거나 뭔가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어쨌든 뭐 마진율도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그런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미중 분쟁은 저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이 되더라도 분명히 뭐 표심이라던가 이런 민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지금 밖으로 화제를 돌릴 수 있는 건 중국 때리기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미국이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관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에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중국에서 지배하고 있는 이 저가형 LFP 시장 그리고 ESS 시장 이런 시장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침투를 하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ESS 신규 설치 추이인데요. 이게 지금 25년부터 24년도까지 데이터인데 정확하게 왼쪽 거 보시면요. 우상향하고 있는데 정말 급격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23년도부터 진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에는 ESS 뭐 좀 늘어나네 이 정도였다면은 이제 23년도 되니까 뭐야 이거 한 2배 늘었네? 갑자기 24년도 되니까 뭐야 3배 늘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엄청 더 늘어나겠구나. 여기서 하나 더 자,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아마존이랑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죠. 그러면 걔네들이 이거 지으면은 전력 더 필요하겠네? 그럼 ESS가 더 필요하겠네? 왜? 전력, 비상전력 공급도 해야 되죠.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전력망도 필요하고 부족한 전력을 가져와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이 ESS에 대한 신규 설치 분명히 고려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미국과 중국의 ESS 누적 설치량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왼쪽에 11.7이 2022년도예요. 기가와트인데 지금 2030년도에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라고 해봤자 지금 6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정말 이러한 누적 설치량 자체가 이렇게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17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국도 지금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자기네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이 시장을 자꾸 자기네들이 좀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황금 덩어리죠. 이렇게 황금을 캐는 것처럼 이러한 큰 시장에 침투를 해갖고 돈을 번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지금 이쪽 산업을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게 결국에는 2분기에 지금 잘 나갔던 섹터들과 잘 나갔던 종목들 보시면요. 해외 수출량이 늘어나고 정말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가진 기업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양식품이죠. 삼양식품이고 그 외에 기타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들 지금 그들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해외 수출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만큼 뭐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정말 수출이 잘 됐다라는 것은 뭐를 증명하냐면 인기가 많구나. 해외에서 이렇게 정말 수요가 탄탄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가 탄탄하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단가가 인상되겠죠. 그러면 더 많이 팔리게 된다고 한다면 단가 측면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마진율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매출 자체가 올라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봤을 때 2분기에 상승 나왔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ESS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예요. 지금 당장에 막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 이제 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은 앞으로 몇 년 후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2차 전지 그때 이제 2018년도 19년도 때 그때 LG화학 퍼가 PER이 90배, 100배였어요. 근데 그때는 다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전기로 차가 간다고? 약간 퀘스천 마크 했는데 그게 몇 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현실화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ESS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게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흐름으로 주도 섹터로 변질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해서 미국 이제 ESS 기업이에요. 글로벌 1위 기업인데 주가 자체는 약간 좀 실망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요거 주문량과 파이프라인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테슬라 에너지인데요. 테슬라가 메가팩 사업을 하고 있죠. ESS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계속적으로 이거 분기 매출이거든요. 분기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매출이 과거 2년 전에 매출을 다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만큼 오르는데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뭐 인도량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업황이라던가 산업에 대한 개선이 아직 시간은 걸린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 ESS 관련 그런 흐름들, 테슬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메가팩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 주가 흐름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불과 한두 달 전에 주가가 130불, 140불이었는데 어제 260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배 올랐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래가지고 어제 뭐 테슬라가 거기 트위터에다가 X에다가 태극기 약간 가운데다가 이제 테슬라 마크 넣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뭐 주식, 미국 주식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런 말이 진짜 나올 법도 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테슬라 주가. 근데 이 주가의 상승 배경에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보다 앞으로의 미래 산업 ESS와 그 다음에 로보택시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인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겠는데 이게 프랑스 까크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까크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인데 이 종목도 지금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 때 거의 70불, 60불이었는데 거의 4배 가까이 올랐고요. 사실 과거에 10년 정도로 봤을 때 이 종목도 10배가 간 종목입니다. 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뭐 하는 데냐면 배전반 안에 들어가는 배전 솔루션 사업 하는데요. 여기가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지금 보면은 얘가 이렇게 조정 없이 올라가는 거 마치 현대 일렉트릭처럼 올라가고 있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올라가는데 그런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우리가 ESS 얘기하다가 좀 멀리 왔는데 결국에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AI 밸류 체인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반도체 그리고 가운데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오른쪽이 클라우드 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태극기가 보이는데 삼성이 있고요. 뭐 엔비디아, 마블, AMD, 마이크론, 뭐 엔비디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구글 클라우드, 뭐 아마존,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지금 나와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여기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맨 아래쪽에 파워라고 돼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그 기초 베이스가 된다라는 거죠. 파워가 돼 있는데 바로 여기가 전력이겠죠.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AI 밸류 체인 안에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력이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를 이 밸류 체인 안에 포함시켰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안에 지금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기술력이 사실 이 슈나이더 일렉트릭보다는 부족하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뭐 보시면은 왼쪽에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뭐 TSMC, 인텔, 어플라이 머터리얼즈, 램리서치, 뭐 ASML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I 밸류 체인 안에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그 안에 또 전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빅테크 기업 데이터 센터 증설 현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많은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텐센트, 바이두, 화웨이, 알리바바,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지금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인 게 또 이만큼 있는데 지금 추가 계획이 구글은 2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 이만큼 더 만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S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잘 아는 기업이고 사실 이 기업들은 뭐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보다 몇 배가 넘는 기업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 데이터 센터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인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왼쪽에 진한 파란색이 데이터 센터에 소비되는 전력량이고요. 오른쪽 하늘색이요. 국가에서 소비되는 전력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26년도에 캐나다 나라에서 사용하는 전력 소비보다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더 초월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오른쪽은 2030년이 되면 유럽 전 국가들과 대등하게 데이터 센터 전력이 소비될 것이다예요. 그럼 뭐예요? 진짜로 전력 소비가 어마무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흐름, 지금 이러한 숫자들이 저는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수요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ESS 섹터의 관심주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우리가 월요일날 공략했던 LS 일렉트릭, 아까 제가 ESS 관련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도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관련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간단하게 보고서 오늘 제가 사실 ESS 섹터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 갤럭시 언팩 행사가 밤에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종목까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역시나 ESS 섹터 관심주는 일단 LS 일렉트릭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월요일부터 공략을 했고요. 저는 이 종목은 앞으로 30만 원까지 쭉 끌고 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늦어서 못 샀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런 추가 전략이라든가 인사이트 필요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항상 하실 수 있는 게 열려 있으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LS 일렉트릭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효성중공업인데요. 자, 오늘 이게 제가 장중에 찍은 거라 오늘 장마감 때 39만 원인가 찍고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얘가 지금 기업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약간 그 옛날 과거에 현대그룹의 약간 왕좌에 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처럼 지금 형제 간의 갈등, 기업의 그런 지분과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별 이슈 때문에 제가 봤을 때 6월 달에 좀 조정이 세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런 겁니다.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라던가 아니면 기업 형제들 간의 지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되게 골치 아파지고 복잡해지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은 6월 달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7월 달 들어오면서 ESS 쪽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반등이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저는 ESS의 좀 대장격은 저는 효성중공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종목이 ESS 관련해서 이슈 받을 때마다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력기기 사업이 핵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ESS 관련 사업과 빼놓을 수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진 시스템인데, 서진 시스템은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그 미국 ESS 관련 기업이 있었습니다. 플루언스라고 에너지라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진 시스템이 지금 그쪽 글로벌 기업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서진 시스템 실적이 너무 좋아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장난이 아닙니다. 올해 예상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주가가 선반영되어서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16,000원에서 17,000원대였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다가 조금씩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우상향 추세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 서진 시스템의 그런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실제로 그런 플러스 에너지 같은 그런 해외 기업들의 납품에 대한 점들이 부각이 더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도 다 좋은 종목이고 변동성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결국엔 주식은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냐, 그 회사의 수익성이 얼마나 되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HD 현대일렉트릭 보시면 답이 나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 그리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제가 이 ESS 관련 섹터에서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세 가지 종목이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은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하고 있고요.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서진시스템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공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항상 열려 있으니까 QR코드를 통해서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벤트, 오늘의 메인 이벤트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있을 갤럭시 언팩 행사, 그거와 관련된 단기 공략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쉬었다가 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쯤으로 알고 있는데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됩니다. 사실 이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지금 나올 제품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갤럭시 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립이랑 폴더블 폰 해가지고 이제 두 종이 공개될 예정인데, 요게 이제 AI 연결되는 온디바이스 AI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저녁에 있을 거고 좀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물론 뭐 사실 오늘 갑자기 ESS 하다가 일로 왜 왔냐? 근데 ESS는 사실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단발성이죠. 이런 이벤트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짧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사실 뭐 종목 위주라고 하지만 한 종목이니까요, 잘 공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갤럭시 언팩 행사 신제품 공개 예정인데, 지금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AI폰 최초로 공개했죠, 갤럭시. 근데 지금 폴더블 폰도 최초로 AI폰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거 접어서 쓰는 폰 두 가지. 그래서 지금 갤럭시 언팩 2024 예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에 생중계인데, 이게 지금 갤럭시 링, 워치, 버즈 신제품들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공교롭게 또 7월에 올림픽이 있잖아요. 이거 시즌을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잘 캐치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뭐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는 이 AI 폰이 전 제품, 그러니까 전작 대비해서 30% 이상 더 팔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30% 이상 더 파는 거는 삼성전자도 좋지만, 그럼 결국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오늘 사실 다른 말씀 못 드렸지만 오늘 이거와 관련돼서 FPCB 관련주도 움직였어요. 기판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갤럭시 링 같은 경우도 이제 뭐 FPCB와 관련돼 있고, 갤럭시 링 관련주들 과거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보셔야 될 건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폴더블 폰을 한번 집중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갤럭시 링도 우리가 공략해보면 좋겠지만, 저는 갤럭시 링에 대한 관련주들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어요. 1월 달에도 1월 달이었나 어쨌든 링 얘기 나왔을 때 진짜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 지금 단기간에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갤럭시 링이 앞으로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 링을 공개했는데 와 이거 정말 대박이다 이러면서 정말 뭐 사전 구매 이런 것들이 폭발적이고 그다음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러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폴더블 폰에도 이제 AI가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저는 포커싱을 잡아서 이 폴더블 폰 관련주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종목은 바로 세경 하이테크인데요. 자,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경 하이테크고 이 종목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달만 해도 이 종목 주가가 3,787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보면은 거의 3배 이상, 4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 종목 원래 관심도가 많이 없었던 종목이에요. 저도 사실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기 이렇게까지 오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근거가 있고 지금 사실 5월 달에 13,280원 터치한 다음에 지금 거의 30%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 이평선인 딱 120일 이평선을 지킨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 한다면 살짝 눌리긴 했으나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이번 그 언팩 행사를 통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자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10일 갤럭시 언팩 행사에 대한 기대감. 지금 보면은 세경 하이테크가 지금 이 기능성 필름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에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Z 폴드랑 플립이 7월 달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팩 행사한 다음에 신제품 바로 출시를 한다. 그러면 세경 하이테크가 지금 이 기능성 필름 이게 광학 필름인데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OCA라고 하거든요. 이 광학 필름을 지금 납품을 하는데 결국에는 폴더블 폰이 힌지도 있지만 결국엔 그 안에 들어가는 필름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접히는 힌지도 중요하지만 힌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광학 필름까지도 저는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폴드랑 플립 쓰는 제 친구들 보니까 뭔가 좀 충격을 받거나 떨어뜨려가지고 기스나면 그 통으로 다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뭐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쓰다가 기스 나거나 금 가면 그거 그냥 쓰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럼 어쨌든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중고로 뭐 교체하고 이런 수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그리고 AI가 결합된 신제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체 수요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7월 달에 출시가 되고 만약에 잘 팔리게 된다 그러면 세경 하이테크의 주가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겠죠. 왜?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Z 폴드랑 플립이 잘 팔리면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 수익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플 폴더블 아이폰, 아이패드 출시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당장에 뭐 어떤 하루아침에 뭔가 반응이 나올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이 모멘텀 꾸준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과거에도 그랬어요. 애플이 아이폰 출시하기 전에 삼성이 먼저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아이폰이 후발주로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글로벌 넘버1 기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애플도 저는 폴더블 폰 준비하고 있다. 물론 아이폰, 아이패드도 저는 폴더블이 출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시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그러면 자 지금 세경 하이테크를 투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2020년 이후에 OPM,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우상향 중이에요. 특히나 이제 OLED용 이제 OCA라고 해서 이 광학 필름에 대한 평균 판매 단가가 지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단가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단가 들어가는 투자 대비해서 단가가 증가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기업에서 제조를 할 때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증가되진 않아요. 근데 판매 단가는 3배 이상 증가됐다라는 거는 이거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3가지 중에 가장 큰 거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업이익률
이러한 뭐 마진율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봐야 돼요.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회사에서 돈을 마진이 남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거 과거 뭐 올랐던 사례를 보면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 대부분 중에 클래시스라는 게 있는데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50%가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경하이테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저평가임에는 틀림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투자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그래서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세경하이테크 재무제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률 아래 제가 빨간 박스 쳐놓은 거 잘 보시면요. 작년 23년도 영업이익률이 11.88%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22년도에 영업이익률이 3%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야 23년도에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3배가 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80억에서 362억으로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마진율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마진율이 개선됐다라는 거죠.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 예상치를 보면요. 14.4%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반도체, OLED 이러한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은 정말 회사가 탄탄하다, 재무적으로 탄탄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이익률, 만약에 올해 영업이익률이 진짜로 14.4%가 예상치만큼 찍히거나 아니면 더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요. 지금 저는 이게 다시 보지 못할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폴더블폰과 관련된 세경하이테크 말고 다른 기업들 영업이익률 한번 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KH 바텍 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9.6%예요. 근데 올해 예상치가 작년에 9.24%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KH 바텍은 원래 폴더블폰 처음 나왔을 때 20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21년도, 22년도 보면은 7.9%, 10%, 9% 성장 자체가 둔화됐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경하이테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 이 KH 바텍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힌지 사업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KH 바텍이 재무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좋은데 세경하이테크의 마진율보다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왕 투자를 하고 내가 폴더블폰 관련주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더 좋고 이왕 같은 값이면은 매출이랑 영업이익 이런 것들도 다 좋아요. KH 바텍 재무 좋고 세경하이테크 재무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조금 높은 기업을 우리가 픽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기업이 이제 파인엠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파인테크닉스에서 쪼개지면서 인적 분할을 하면서 파인엠텍이 됐는데 여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아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얼마예요? 6.72%. 올해 예상치가 6.7이고 작년에 5%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값으로 돈을 벌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긴 하는데 세경하이테크의 마진율이 여기보다 2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세경하이테크가 돈을 잘 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재무적으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세경하이테크가 기업 가치가 더 높고 주가 자체가 오히려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이렇게 지금 QR코드에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함께 하셔서 좀 수익을 단기적으로 내실 분들은 참여하셔서 저와 소통하시면서 인사이트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제 투자 노트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투자에 유의하시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주호 멘토의 투자 노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